주목. 삼각함수를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 삼각함수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먼저 정리를 좀 할 거야. 됐나? 제일 첫 번째 중3 때 했던 기초적인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세 개의 삼각 B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이 뒤에 자리에 각이 들어갈 거야. 그지? 그 사인 몇 도, 코사인 몇 도, 탄젠트 몇 도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부터는 일단 뭐 모르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삼각 B 자체는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데 이 각을 기준으로 이 각을 알파라고 해보자. 뭐 아직은 뭐 후속보로 안 쓰니까 알파 도라고 해보자. 됐나? 자, 빗변 길이를 A, 밑변 B, 직각 높이를 C라고 해보자. 각의 위치를 잘 봐. 각의 위치가 요 각 기준으로 봤을 때 직각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 되나 안 되나? 그때 우리가 사인 알파도는 즉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뭐분의 뭐지? A분의 C지. 코사인 알파도는 A분의 B지. 탄젠트 알파도 값은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한다. 이게 가장 기초. 민호 알고 있나? 그랬을 때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는 각, 0도에서 90도 사이에 대한 특수각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건 당연히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사인 0도는 얼마지? 0이야.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야.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 1이다. 알겠나? 코사인 0도 이게 오히려 1이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 코사인 90도 0이야. 탄젠트 0도 0이고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45도 1이고 탄젠트 60도 루트 3이고 탄젠트 90도는 없어. 무한대야. 이 특수각에 대한 건 나중에 되게 자연스럽게 이용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당연히 딸딸딸딸 머릿속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돼. 일단 이게 첫 번째. 됐나? 그래서 사인이 무엇이고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이 무엇이고 이것분의 이거 어느 각 기준으로? 여기 있는 각 기준으로야. 만약 이 각 기준으로 할 때 사인은 뭐겠어? 얘분의 얘가 되는 거야. 됐나 안 됐나?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방금 전에 했던 거 지금 시험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정리할 거야. 자, 호도법이라는 걸 해. 호도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부채꼴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0도, 30도, 45도, 60도, 야 집중해라. 몇 도로 나타내는 거 그건 뭐라 그래? 60분법이라 그래. 60분법.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야. 우리가 제일 익숙해. 근데 호도법은 60분법하고 다르게 부채꼴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채꼴이 있어. 이 부채꼴, 이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 때 요 반지름하고 잘 들어 이제부터 코의 길이 L하고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하고의 R과 L의 B, 이 B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이 비율이 동일하면 부채꼴이 크기가 반지 크기가 다른 거더라도 됐나? 얘분의 이거랑 비율을 항상 동일하게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하고 이 둘의 비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더라는 얘기지. 이해됐나 안 됐나? 알아들었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로 나타내니까 단위는 있어. 단위는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줄여서 RAD 이렇게 쓰는데 단위는 있지만 얘는 몇 도 이런 표현된 단위가 아니고, 왜냐면 비로 나타났잖아. B잖아. 그러니까 어떤 값이 돼버린다고, 이게 각을 표현하는 게. 됐나 안 됐나? 만약 1라디안이야. 각의 크기가 1이 아니니까 얘는 단위는 없어. 뒤에 붙는 단위는 없단 말이야. 굳이 쓴다면 라디안으로 쓰는데 안 써도 돼. 안 써. 각의 크기가 1이야. 그럼 어느 정도의 크기일 것 같아? 부채꼴을 그렸을 때 되나? 부채꼴의 길이하고 부채꼴이란다.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어떠면? 그럼 잘 봐봐. 한 요 정도,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한 요 정도 돼야 이 길이하고 만약 같다고 치자. 이거 세 개가 다 같겠지. 정사각형 아니야. 이거 호의 길이야. 됐다? 그러면 이때 요 각의 크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저희 다른 표현법이야. 우리가 길이를 나타낼 때 우리나라는 주로 센티미터 쓰고 막 뭐 킬로미터 쓰고 이러잖아. 근데 미국은 피트나 뭐 마일 이런 거 쓰잖아. 단위가 다르지. 그 1km가 1마일이랑 같아? 아니거든. 1마일이 한 1.5가 넘는 킬로미터란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겠지. 이 단위와 이 단위가 서로 다르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라디안은 지금 봤잖아. B로 나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값이야. 그러니까 따로 단위를 안 써도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평각이 몇 도니? 180도지? 180도일 때 이 반지름하고, 자, 호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얘를? 반지름이 R자리인 원에서 전체 원주는 얼마인데? 2파이 R이잖아. 몰라? 정확히 안 나오니? 2파이 R이잖아. 그럼 반원은 얼마겠어? 파이 R일 거 아니야? 파이는 수야. 3.141559 이렇게 가는 무리수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하고 비가 얼마냐고. 이 반지름하고 이 호의 길이, 비가 얼마야? R분의 파이 R이 되니까 얼마지? 파이지? 즉, 이 반지름분의 이 호의 길이가 파이란 말이야? 그럼 파이 값이잖아. 3.14 얼마 이렇게 되는 값이잖아. 그지? 그게 우리가 나타내는 180도란 각이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제일 쓰는 180도가 몇 라디안이라고? 파이 라디안인 거야. 이제 수를 가지고 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좀 만약 180도가 커 아니면 3이 커. 이때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 180도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3은 수잖아. 맞지? 근데 180도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몇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인가 알아놨단 말이야. 이제 180도를 라디안으로 새로운 표현법으로 쓰면 파이 라디안이야. 그럼 파이는 수란 말이야 이제. 그럼 파이가 커, 3이 커 이렇게 묻게 되는 거지. 그럼 어느 게 더 크니? 파이가 크지. 이제는 한마디로 각을 수로 만들려고 라디안을 쓰는 거야 원래는. 그래야 상관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까지 됐어 안 됐어? 확실하게 되니? 자 그러면 주목.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요 각들은 반드시 좀 익숙하도록 알아놔야 돼. 자 360도 라디안으로 나타나면 2파이가 되겠지. 180도
파이겠죠. 90도 2분의 파이겠죠. 60도 3분의 파이.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니까 항상 파이는 180도야 생각하고 그걸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45도 4분의 파이고 30도 6분의 파이. 이걸 기준으로 다시 1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지. 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잖아. 이해 가는가? 거꾸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알아들어. 이거 반드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 들어가서는 이 각에 대한 라디안은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 기초적인 문제. 대부분 그 문제는 심지어 점수를 주려고 나와. 익숙해져야 돼 일단. 됐니? 오케이. 그럼 이제 좀 연습해보자. 3분의 2파이 몇 도겠어? 3분의 2파이 몇 도야? 120도가 되겠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눈에 자주 익어서 나오는 게 요 60도 요거하고 45도 요거하고 요건데 이거 갖고 이제 더 큰 값도 120도 그러면 60도 2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되겠네? 2배 하면 되겠지. 그지? 이해 가는가? 많이 써서 많이 익숙해져야 돼. 알아들었나? 라디안. 이 호도법에 의해서 지금 한꺼번에 더한다. 자, 잘 봐. 우리가 뒤에 어차피 이제 이거 갖고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채꼴이 있어. 반지름이 R이야. L이고 여기가 세타인데 이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각을 이제 보통 세타로 표현하는데 여기 돌을 붙였어 안 붙였어 선생님? 그럼 라디안법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랬을 때 L은 뭘까? L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호의 길이 R 세타입니다. R 세타. 왜? 기본적으로 세타가 R분의 L이니까. 이해 가는가?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R제곱 세타야. 왜 그러냐? 잘 봐.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원의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 전체 원의 넓이 얼마야? 파이 R 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360도분의 즉 2파이분의 이렇게 하지. 360도가 2파이니까 됐니? 다음 세타 라디안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원래 360도분의 몇 도 이렇게 했으니까 비율을. 근데 이 파이는 수기 때문에 약분이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게다가 R 세타가 뭐였지? R 세타가 L이지?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2분의 1의 RL로 바꿀 수 있겠지. R제곱 세타니까. 이해 가는가? 그래서 이 공식을 다 외워놔야 돼. 그래서 넓이, 부채꼴 넓이, 호의 길이. 어쨌든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아,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각은 부채꼴 기준으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다. 됐냐?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도쿄 말고 동경이라는 표현을 얘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각이 우리가 잘 봐. 중학교 3학년 중3 때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0도에서 90도 사이 각만 갖고 비가 나오는 거야. 맞잖아. 근데 이제는 90도를 넘어가는 더 큰 각들에 대해서도 삼각비가 나와 이제. 그렇게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다고. 그래야 함수가 돼.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되나 안 되나? 이해 갔어? 그랬는데 좀 못 알아듣겠니? 멍때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각을 동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동경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각을 표현을 할 텐데, 딴 건 없어, 사실은. 이건 뭐, 원리적으로 쉬운 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이쪽, 요 OX, 원점 기준으로, OX 이 축을 우리는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요.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됐지?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이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본다. 각의 기준으로. 그래서 요렇게 어떤 각이 이렇게 있어. 어떤 각이 있어? 시초선하고 이루는 요 각. 이 각을 우리 동경이라는 말을 붙여.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요 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 각. 그럼 예를 들어 여기 45도야. 그러면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뭐란 것 같아? 4분의 파이랑 같겠지. 각의 크기는. 이해됐니? 그럼 이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지? 계속 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갔어. 그럼 동경은 어디서부터 얘기하는지를 잘 봐. 여기서 요만큼이야? 아니야. 항상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동경하면. 그러니까 기준은 요 시초선이 기준인 거야. 시초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얘부터 얼마만큼 벌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가 만약 각의 크기는 60도야. 하지만 실제로 나타내는 각을 어떻게, 이 동경은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60도. 아래쪽으로 왔으니까. 됐나 안 됐나? 아니면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다고 생각해도 같거든. 동경이 일치한다 그래 이거를. 이해됐나? 그럼 얘는 동경 마이너스 60도를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동경 300도 해도 같은 각이야. 이해됐나 안 됐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동경의 의미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잘 들어 이제부터. 얘는 이제 각이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돌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각은 계속 돌면 더 커지겠지 계속. 하지만은 해봤자 요 안에서만 있겠지 각은. 여기까지는 됐나? 그때 이제 이 각의 표현, 예를 들어서 잘 들어. 우리가 동경 60도인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각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60도 쓰면 되잖아요. 하지만 60도만 그럴까? 60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60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여우 60도를 말해. 그지? 근데 얘만 이 60도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써야 되겠어? 잘 봐. 얘는 한 바퀴 돌아서 60도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뭐 난 좀 많이 돌았어. 그러면 두 바퀴 돌아서 60도일 수도 있지. 그래서 이 60도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n 파이 더하기 60도. 요 2n 파이 썼으니까 얘도 라디안으로 나타내주면 3분의 파이 이렇게. 2n 파이가 뭐겠어? 2n 파이. 그리고 n이 정수야. 그게 무슨 뜻일까? 2n 파이는 360도의 배수라는 뜻이지. 왜? 2파이가 360도잖아. 그걸 n배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뭐 360도가 됐든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0일 수도 있고. 이해 가한가? 알아들었니? 뭐 2일 수도 있고 그럼 720도일 수도 있고 1080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야. 굳이 동경 60도라는 그 각을 나타내는 게 꼭 60도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해 가한가?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해서 그래야 나머지 각의 위치를 우리가 나중에 추정할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해. 됐니? 자, 한 예를 들어보자. 잘 봐. 세타가 되나? 동경 60도일 때 세타가 동경 60도일 때 3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을 얘기해봐라. 그럼 세타가 60, 동경 60도라고 했잖아. 됐어? 그러니까 그냥 딱 60도라는 얘기는 아니야. 동경 60도랑 일치한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랬을 때 3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거. 그럼 20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즉 60도 세타는 360도의 배수 이렇게 써도 돼. 아까 EM파이 하나 똑같은 말이야. 일부러 니들 익숙해지라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하는 거지 지금. 더하기 60도라고 해보자. 그러면 3분의 세타는 120도 n 더하기 20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알아들었니? 그럼 n이 뭐냐? n은 정수야. n은 정수인데 n이 0이야. 그럼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n이 0이야. 그럼 몇 도야? 20도 되겠지. n이 1이면 3분의 세타는 120 더하기 20도니까 140도가 되는 거지. 이해 가한가? n이 2면 3분의 세타는 얼마일까? 240 더하기 20이니까 260도가 되겠지. 이해 가한가? 근데 n이 3이면 얘가 뭐가 돼? 360도가 되니까 원래 어차피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냥 20도니까 이 뒤에부터는 반복될 거야. 요 밑에부터. 왜? 아무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만 다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 바퀴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360도의 배수. 예를 들어서 잘 봐. 우리가 3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3n 쓰는 거야. 3n. 그때 n이 자연수인 거지. 그럼 얘는 모든 3의 배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360도의 배수가 된 거지? 이해 가한가? 360도 배수가 돼야 몇 바퀴를 돌든 안 돌 수도 있어. n이 0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안 돌고 한 바퀴 돌았다 못 돌았다. 어쨌든 돌아서 60도는 동경은 다 60도일 거 아니야. 이해되나 안 되나? 그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n이 0일 때 왜냐면 3분의 n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해봤더니 나타내는 동경이 20도, 140도, 260도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뒤에부터는 반복되니까 똑같은 동경만 계속 나올 거야. 이해 가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그러면 될 수 있는 동경 세 종류가 나와.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는 이래놓고 될 수 있는가? 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3분의 세타, 문제로 나올 때는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은 어딜까? 그러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4분면을 골라라든지 그럼 봐라. 얘는 20도니까 당연히 1, 4분면 각이 되는 거지. 140도는 2, 4분면 각이겠지. 이해 갔니? 이거 지금 하는 말 알아듣고 있어? 그 다음 260도는 3, 4분면 각이지. 4, 4분면 각은 절대 안 되지. 이 경우는. 그걸 말하는 거야. 이까지 됐나 안 됐나? 확실히 됐어? 자, 동경.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지. 자, 잘 들으시죠.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좋은데. 자, 보자. 문제를 좀 풀고 할까? 쉬운데? 네. 알았어. 자, 보자. 1번부터 보면 시초선 OX와 동경 OP 여기 20도라고 되어 있어. 같을 때 동경 OP가 나타낼 수 없는 각은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돌든 거꾸로 돌든 같은 동경이면 된단 말이야. 이해 가는가? 그럼 마이너스 1420도래. 우리가 1080도도 360도 배수야. 맞아? 여기다가 360도 또 더하면 얼마야? 1440도도 360도 배수인 거야. 맞아? 그럼 여기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1440도 해봐.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몇 바퀴 돌았다는 거야. 세 바퀴 하면은 1080도고
네 바퀴 돌았겠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거보다 20도 덜 돌았으니까 여기 좀 와 있겠지. 그럼 얘랑 같지? 같은 동경이지. 마이너스 720도가 360도 배수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여기 딱 끝났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거보다 10도 모자라니까 얘는 10도인 거지. 안 되지. 마이너스 340도, 360도 마이너스 도는 거보다 20도 덜 돌았어. 당연히 20도야. 맞고. 380도, 360도 더 가고 20도만큼 더 갔어. 당연히 일치해. 1100도, 1080도보다 20도 더 갔어. 그럼 맞아. 안 되는 게 2번인 거지. 이까지 이해됐나 안 됐나? 기초적인 문제. 집중해. 그 다음 세타가 여기 봐라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인데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라고? 2사분면. 2사분면 위치는 알지? 그럼 세타는 몇 도보다 크고 90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을까? 180도보다 작으면 2사분면이지만 이게 아니라 그랬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360도의 배수 더하기 90도 이렇게 돼야 돼. 얘도 360도의 배수 더하기 180도보다 작은 거야. 이래야 온전한 이사분면이 있는 각이 된 거야. 그럴 때 2분의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180도 n 플러스 45도보다 크고 180도 n 플러스 90도보다 작아. 그러면 n이 0이면 0부터 시작하면 제일 편해. 45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당연히 1사분면이 되겠지. 이해됐나? n이 얼마면? 1이면 180도 더하기 45도니까 몇 도보다 커? 225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네? 몇 사분면 각이야 이거는? 3사분면이 되겠지. 이해됐나? n이 2면 요 부분이 360도가 되잖아? 그럼 한 바퀴 돈 거랑 똑같으니까 n이 0일 때랑 겹쳐지지 결국은 이제 반복될 거야. 그럼 얘들부터 필요 없어. 그럼 될 수 있는 건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의 각이 있어야 되니까 4번이 답이 될 거다. 민호 이해됐니? 오케이. 그 다음 자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 옳지 않은 거 이랬는데 보세요. 40도래 40도. 아까 지금 이건 특수각이 아니거든.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돼? 여기 봐라. 1도는 뭐라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40 빼하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140 곱하기 180분의 파이니까 9분의 파이. 맞네? 만약에 이렇게 여기 주목 보기로 나왔잖아.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예 이 제일 쉬운 방법은 보기로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파이 대신 180도 넣어보면 돼. 맞아. 해서 계산해서 얘랑 같으면 저하고 같으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180 곱하기 4분의 3 135도 맞아. 여기 180 곱하면 얼마겠어? 얘가 180도야. 150도 맞지? 이해됐나? 3분의 5 파이 몇 도일까 해보면 180도 해보면 300도가 돼요. 300도. 틀렸지? 바로 나왔지? 이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자, 여기 봐 있어부터. 각 세타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요즘 잘 안 내리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어쨌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떻다고? 일치한다. 자, 이 집중. 자, 아까 전에 설명하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잘 들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 둘 다 각이야, 각. 근데 이 두 각이 첫 번째 알파와 베타의 동경이
일치해. 됐어?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떤 각인지 모르는데 동경이 일치해. 그러니까 이 각 자체가 이렇게 된 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지.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뭐 거꾸로 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동경이 일치. 그럼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두 각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동경은 같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때 할 때는 두 각의 차가 360도의 배수면 돼. 각의 차이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이 동경하고 그냥 이제 눈에 보기 좋게 요 동경하고 동경이 같잖아 현재로서는. 맞아. 그러면 요렇게 돌아간 이 각 크기에서 요만큼을 빼버리면 얼마가 남겠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까지 딱 남겠지. 이해 가는가? 요각하고 요각하고 크기는 같으니까. 맞아 안 맞아?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두 각의 차이가 360도의 배수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알아들었나? 두 번째.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룬다. 됐니? 무슨 말이냐? 자, 어떤 각이 이렇게 생겼는데 또 다른 각을 이렇게 시작해서 뭐 몇 바퀴를 돌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반대 방향 일직선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다시 말하면 얘 값이 이만큼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뭐더 돌았다 치고 이렇게 됐더래. 됐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느 놈인지는 모르지만 알파와 베타 어느 놈인지는 모르지만 이 어느 놈이 됐든 간에 둘 다 알파 놈한테 180도를 더하게 되면 동경이 일치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180도 더 가면 동경이 일치할 거 아니야. 180도 차이 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러면 180도 더 가면 동경이 일치하니까 한 놈한테 180도 더 해놓고 거기서 빼면 360도의 배수가 되겠지. 이해 가한가? 동경이 이 두 개가 동경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안 됐나? 여기까지 알아들었냐?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알파와 두 각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각이더라. 동경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각이 열에 여기서 이만큼이냐. 근데 어떤 각은 이렇게 돌아서 이 두 각의 동경이 각이 이렇게 X축으로 대칭이더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칭이 되더라고. 요 각인데 어쨌든 얘네 둘이가 대칭인 거야.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각하고 요 각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원래 아까 동경이 요게 알파라고 치자. 그러면 요게 알파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가서 이까지 끝난 게 베타야. 물론 더 가서 올 수도 있겠지만 베타야. 그럼 요만큼이 알파라는 말하고 같잖아. 다시 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의 배수인 거야. 둘이 더하면 360도 배수가 되는 거야. 이만큼 딱 메꿔줘 버리니까. 이해됐나 안 됐나? 자, 알파와 베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고. 어떤 각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나? 한 놈이 여기서 이만큼이야. 한 놈은 여기서 이만큼 더 갖다 치고 몇 바퀴 돌았다 치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치자. 됐나 안 됐나? 그 말은 요각이 같은 거야. Y축 대칭이니까 맞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각하고 이 각도 어때? 같을 거야. 그 말은 여기서 이만큼 가게다가 이만큼을 더하게 되면 이만큼을 더한다는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둘이 더한 거가 어떤 상황으로 끝나냐면 몇 바퀴 돌든 간에 요걸로 딱 끝나. 맞지? 그럼 여기다가 180도를 더 더해줘 버리면 360도의 배수가 되겠지. 이해됐나 안 됐나? 요 네 가지 형태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좀 더 가서 y는 x의 대칭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도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안 나올 것 같고 교과서 기준으로. 됐나? 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이제 아까 문제로 돌아간다. 이거 봐. 4번을 보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세타가 있고 4세타가 있는데 이 두 동경이 어떻다고? 일치한대.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거는 이 범위 요걸 갖고 이용해야 돼. 자 일단은 4세타와 세타의 동경이 일치해. 됐지? 그 말을 항상 머릿속에 빼면 360도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는 됐나? 자, 그랬을 때 그러면 4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360도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즉 빼면 3세타가 360도의 배수라는 말이 됐네? 됐지? 네. 여기서 3세타 범위를 보자. 3세타는 뭐보다 크니?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3파이보다 작아. 맞아? 네. 그러니까 360도의 배수랑 같은 게 뭐라 했었었는데 2n파이 즉 2파이 배수인 거야. 2파이 배수. 2파이가 360도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2파이 배수는 뭐밖에 없니? 3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2파이 딱 요거밖에 없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3파이보다 작은 360도 배수니까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돼야 돼. 각이. 몇 도야? 궁금하면 파이 자리에 180도 넣어. 그럼 몇 도야? 120도가 되면 이게 된다는 거야. 한 개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됐나 안 됐나? 자 다음 문제 볼까? 자 여기 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라고 돼 있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지? 아까 세 번째 거야. X축에 대해 대칭이면 두 각의 합이 360도 배수인 거야. 됐나 안 됐나? 그러면 세타하고 6세타를 더한 게 360도의 배수가 돼야 돼. 즉 7세타가 360도의 배수야. 그 다음 세타 범위를 찾아야 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7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7파이보다 작아. 요 사이에 있는 2세타의 배수 뭐 있어? 2파이 있지? 또 4파이 돼 안 돼? 안 되지. 2파이 돼. 3파이 아니야. 됐나 안 됐나?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끝난 거지. 뭐야? 7분의 2파이면 끝. 됐어 안 됐어? 알겠냐? 그 다음 자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다음 걸로 아까 이거 설명했던 거야.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공식 얘기했었다 맞지? R, L 여기 세타일 때 됐나?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래.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이야. 됐지? 그럼 우리가 원래 R세타 3분의 파이 곱하기 세타가 이거고 R이 호의 길이 2파이가 나왔을 거야. 됐나? 그럼 R은 얼마라는 게 나와? 6이지. 바지를 6이라는 얘기야.
반지름 6 나왔고 넓이 구하래. 됐나? 넓이 공식 두 개 다 알아야 된다.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것도 넓이 2분의 1의 rn. 얘는 r 나와 있고 이미 l이 나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1의 2파이 곱하기 6 해서 6파이가 9제곱 넓이가 되겠다. 어려운 건 아니고. 됐나 안 됐나? 제일 중요한 건 7번이다. 이거는 교과서마다 다 있다. 7번. 둘레 길이가 얼마라고? 16인 부채꼴이. 그러니까 부채꼴의 둘레를 말하는 거야. 됐니? 사실 이렇게는 안 그려져. 왜 안 그려지는지 좀 이따 보면 알겠네. 일단 그냥 부채꼴이라는 걸 의미 때문에 이렇게 그리자.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 길이는 얼마? 밑에 거는? 얘도 r이겠지. 둘 다 반지름이니까. 맞아? 그럼 넓이는 지금 호의 그러니까 중심각은 모르잖아. 맞지? 근데 r하고 l 기준으로 왜? 둘레 길이가 얼마라고? 16이라고. 16. 그러면 이 l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16 마이너스 2r이겠지. 둘레가 16이니까 r 두 개 빼면 나머지가 홀 거 아니야.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의 r에 l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16 마이너스 2r. 맞지? 그럼 r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됐어? 2차 함수가 됐네.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이 맞아? 아니? 맞지? 됐나 안 됐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로 묶어내주면 r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여기까지 됐나? 뭐가 더 들어갔어? 16 더는 16 뺄 거야. 완전제곱 고치는 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16이 될 거야. 그러면 r에 대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4,16인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이해되고 있니? 이게 뭐였는데? 부채꼴 넓이란 말이야. 그럼 r이 얼마일 때? r이 4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 16을 가져.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근데 왜 이제 선생님 이게 안 된다고 이제 이 그림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집중해라. r이 얼마라고? 4. 그럼 얘는 얼마야? 4지. 그럼 부채꼴은 그러니까 호의 길이 얼마 돼 저절로? 8이지. 그럼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야? 2라디안이야. 라디안으로 치면 4분의 8이니까. 맞아 안 맞아? 2라디안이면 90도가 2분의 8이 라디안이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2분의 파이 라디안 하면 얼마? 1.5 얼마야? 왜냐면 파이가 3.14되니까. 그럼 2라디안은 얘보다 크겠어 작겠어? 크지? 90도보다 큰 각이었네 원래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이 안 된다고 한 거야. 둔각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 문제는 잘 봐. 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사실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야. 학교에서. 근데 이 점수를 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네가 적어도 공부는 하려고 했구나 상상함수. 고정된 기준을 두고 아예 난 귀찮아서 에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놈은 절대 맞출 수가 없고 됐지. 최소한 했으면 맞춰라. 네가 이 정도 했으면 이거는 맞춰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맞추는 거야. 그런데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정해져 있는 게 각은 무조건 2라디안일 때만 최대가 되는 거야. 둘레가 정해지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에서 내가 이미 2라디안이라고 시작하고 해도 돼. 그러면 너무 쉬워. 최대가 되면. 왜냐면 얘가 그러니까 모르잖아. 이게 R이잖아 만약. 그럼 얘는 저절로 뭐가 돼야 돼? 2R이 돼야 되는 거야. 2라디안이 되려면 그럼 둘레가 얼만데? 4R이잖아. 그게 16이잖아. 그럼 R은 얼마겠어? 4인 거라고. 그러니까 외워놔도 알아 이거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잘 안 내. 이제 선생님들이. 어쨌든 둘레가 정해진 부채꼴에서는 집중해.
둘레의 길이가 정해진 부채꼴에서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라디안은 반드시 2라디안이 돼야 돼. 이해됐나 안 됐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하지만 이것도 한번 다시 해봐야 돼. 왜냐면 이걸 변형해서 내려면 낼 수 있거든. 오케이? 됐고 이제 이까지가 삼각함수의 고등학교 삼각비를 하기 위한 준비운동 단계야. 이까지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됐고 이제 지금 봐봐. 우리 지금 하면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한 번도 안 나왔지.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원래는. 호도법 할 수 있고 뭐 동경이 뭐고 동경이 일치하고 이런 게 어떤 건지 아는 수준이 돼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할 거야. 이해됐나? 자, 주목. 이제 삼각비 값을 할 거야. 값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3 과정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요 하나만 있으면 돼. 왜냐하면 삼각비를 낼 수 있는 각이라는 게 직각삼각형에서 예각밖에 없단 말이야. 이 직각삼각형에서 두 개는 예각이니까 이 각 기준으로 우리가 사인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 각에 대한 맞아?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니? 그래서 x가 뭐 0도부터 90도까지만 했는데 이제 넘어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 120도에 대한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탄젠트 120도 값들을 내야 돼 이제. 왜냐면 함수화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사인 x 이게 함수가 된다고. y는 사인 함수가 된다고. 이게 사인 함수인데 이 x 값에는 이제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간다.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x를 라디안, 포도법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수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 사이에 이건 제한을 두지 않아.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120도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 120도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내냐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잘 들어. 원이 있어. 원. 이렇게. 자, 우리가 아까 우리 동경 얘기했었잖아. 맞지? 그 동경 기준으로 원을 그리는데 만약 이 길이가 이제 1이야. 1. 반지름 1짜리는 원이야. 중심이 0,0이야. 됐니? 그래서 원래 출발은 실제로 어떻게 출발하기로 했냐면 이 원주 위에 있는 요 점의 x값과 y값을 이 값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때 됐니? 이 x값이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 값, y값이 사인 세타 값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못 알아들어져,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우리는 이 각에 대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내려면 일단 삼각비 값을 내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다고. 맞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어떤 직각삼각형을 하기로 했느냐? 잘 들어. x축은 무조건 밑변이야. 직각삼각형의 밑변. y축이 높이야. 됐니?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수선을 여기다가 내리면 요 빗변분의 이 높이가 이 각의 사인 값이야. 사인이니까. 됐나 안 됐나? 그 다음 이 빗변분의 밑변 길이가 뭐라고? 코사인인 거야. 일단 이건 코사인이지. 맞죠? 탄젠트 당연히 얘분의 얘야. 됐나 안 됐나? 알아들었니? 그럼 얘는 이제 이 각이 되는 건데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120도짜리는 어떤 거냐면
동경 120도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을 거 아니야. 120도. 잘 봐. 120도라는 각을 해보면 각은 요 각이야, 요 각. 요게 120도야. 120도 얘를 든 거야, 지금. 그럼 이 120도에 대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120도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없어, 맞지? 그럼 어떤 직각삼각형을 사용하기로 했느냐? 마찬가지 내용이야. 여기가 이렇게 수선을 항상 X축에 내려. X축에 내려놓으면 얘가 높이. 됐어, 안 됐어? 얘가 높이, 얘가 밑변, 얘가 빗변. 이 각에 대한, 잘 들어,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낼 때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은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 얘를 이용해서 요 각에 대한 120도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내기로 했다고. 이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런데 이게 120도면 여기 몇 도겠어, 여기? 여기 60도짜리인 거지, 실제로는. 맞아? 그래서 사인은 얘분의 얘, 코사인은 얘분의 얘, 탄젠트는 얘분의 얘야. 됐어, 안 됐어? 알아들었냐? 그리고 아까 선생님 반지름이 1로 뒀잖아, 원칙적으로. 얘는 이제 1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기초는 1이야. 됐니? 그럼 얘가 1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60도짜리, 여기서 만약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생겼는데, 이 60도짜리랑 얘랑 구분이 안 가잖아. 120도랑 60도랑은 그래도 좀 다른데, 그치? 그래서 어떤 걸 반영하기로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말인데, 이놈의 가로와 세로, 즉, 좌우와 위아래는 무조건 부호를 같이 반영하는 거야. 이해됐나, 안 됐나? 부호를 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상으로 봐봐. 얘는 당연히 음수, 콤마, 양수일 거야. 좌표는. 이해 가한가? 그럼 이 길이를 그대로 양수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됐니? 이 길이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지. 니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대신 반지름은 돌아가는 이 반지름 빗변은 무조건 양수야. 빗변은 좌표가 없으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잘 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60도짜리 삼각형, 직각삼각형 60도짜리가 우리가 보면 당연히 외우고 제일 많이 외워야 되는 비율 중에 하나죠. 여기가 60도일 때 1대 2대 루트 3 이 비율. 됐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인 60도 그러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맞잖아. 그러면 얘를 비율로 하면 얘가 빗변의 길이는 1이지만 얘가 2대 여기가 1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 1은 음수라는 거야. 이해 가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러면 사인 120도 하면 잘 봐. 얘분의 얘잖아? 그럼 빗변은 무조건 양수야. 이렇게 생각해. 그게 편해. 빗변은 무조건 양수고 얘 높이 y값은 양수지. 그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이야. 코사인 120도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여긴 1이지만 비율로 얘기하는 거야. 1대 2대 루트 3으로. 얘가 1이랑 원래 이 길이는 2분의 1이겠지, 그지? 요거 말은 이해됐나?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탄젠트 120도 밑변분의 높이인데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 원리를 이용하기로 한 거야. 네. 이까지 이해됐나 안 됐나? 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사인 210도를 구하고 싶어. 뭐 코사인도 구하고 싶어. 그러면 210도라는 거는 여기서 180도만큼 가서 30도만큼 더 간 거지. 이해 가한가? 그럼 이렇게 생긴 이 동경이. 그러니까 각은 어느 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잘 봐야 돼. 이 각 말하는 거야. 이 각. 요 각이 210도야.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삼각비를 내고 싶은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러면 항상 수선은 X축에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은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 어느 각에 대한 거? 이 각에 대해서. 그 약속이야. 됐나 안 됐나? 그럼 얘가 30도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2대 1대 루트 3인데 잘 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러면 사인 120도는 얘분의 얘야. 항상 이쪽 각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 됐어? 그러면 얘는 양수야. 맞아? 얘 음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120도 210도는 얘분의 얘인데 빗변은 항상 양수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혼자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120도는 얘분의 얘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3분의 루트 3. 이해 가한가? 알아들었니? 네. 자, 이걸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각이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에 대해서는 됐나? 요렇게 해가지고 잘 봐. 요 각일 때 일사분면 각이지?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 이용하는 거야, 요 삼각형.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분의 얘 다 양수값이야. x좌표, y좌표. 이 점이 갖고 있는 x좌표, y좌표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양수, 콤마 양수라서 이거 쓰지 않고 우리가 일사분면 각을 그래서 보통 쓰는 게 5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라는 뜻이야. 근데 각이 넘어가서 이사분면 어느 위치에 있는 각이야. 이사분면. 그럼 사용하는 삼각형은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 수선은 무조건 x축에 내린다는 거. 됐지? 그리고 빗변은 무조건 양수고 얘가 봐봐. 얘가 음수, 양수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각에 대한 어느 각을 물어보니 잘 봐야 돼. 각은 요 각인데 사용하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왼쪽에 있는 거. 그러면 빗변분의 사인은 당연히 양수일 거야. 맞지? 코사인은 음수겠네. 사인 빗변분의 음수니까. 탄젠트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네. 그럼 여기는 이사분면 각은 사인만 플러스가 나와. 코사인과 탄젠트는 다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까지 이해됐나? 그 다음 3, 4분면 각. 각은 어느 각을 말하냐면 여기서 이만큼 넘어간 이 정도 크기의 각을 말해. 그 크기를 각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내려면 여기서 수선을 이쪽에다 내린 거라고. 그러면 음수고, 맞아? 음수고, 빗변은 양수고. 그러면 빗변분의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란 말이야. 음수 나오겠네? 코사인 이것분의 이거야. 음수 나오겠네?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가 돼 양수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3, 4분면의 각은 탄젠트만 양수값이 나와. 삼각비 3개 중에. 됐나? 4, 4분면 각에 대해서 각이 이렇게 넘어와서 각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만큼 와서 요만큼의 이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고 싶으면 사용하는 삼각형은 이건데 됐지? 빗변 양수고 사인이니까 이거 할 거거든? 음수네? 코사인 빗변 양수고 양수네? x값이니까 맞아 안 맞아? 코사인 양수 탄젠트는 양수분의 음수가 돼서 음수네? 그래서 4, 4분면 각은 코사인이 양수가. 그래서 1, 4분면은 각이 1, 4분면 각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고 2, 4분면 각이면 사인만 양수고 3, 4분면 각이면 탄젠트만 양수고 4, 4분면 각이면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외우라고 하는 게 울사, 탐코 이렇게 외우라 그래. 됐나 안 되나? 원리는 이것 때문이야. 그리고 삼각비 값도 이걸 갖고 이용하는 거야. 왜? 각이 90도를 넘어가는 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든 내야 되니까. 됐지? 알아들었냐? 그래서 지금 이건 니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 거고 실제로 처음 약속은 이게 반지름이 1이면서 이 점을 아예 코사인 이 각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맞지? 각은 이 각을 막 여기 동경을 얘기하는 거야. 동경을 세타를 할 때 그
세타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걸 x좌표 이걸 y좌표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근데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니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이해됐나 안 됐나? 그때는 언제는 반지름이 1일 때만 그래. 반지름이 2면 이게 2배가 돼. 됐지? 알아들었냐? 자, 그 다음 하나 더. 그것 때문에 가끔 교과서나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해. 이걸 이제 4분원이라고 그래. 4분원. 원을 4등분한 것 쪽이 없죠. 됐지? 그리고 이걸 1이라고 해보자. 됐지? 잘 들어 이제부터. 이게 세타일 때 됐니? 요게 세타, 요 각이 세타일 때 반지름이 1이잖아. 맞아?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 세타가 어느 걸까? 요 길이 자체가 사인 세타지. 왜? 어차피 반지름 1이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요 길이 뭐겠어? 코사인 세타겠지? 얘분의 얘니까. 탄젠트 세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왜?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이 원 밖에 있어. 굳이 나타내면.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 왜? 어차피 삼각형 이 두 개, 요가하고 요 밖에 거는 닮음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다 같거든. 맞아, 안 맞아? 알아들었냐? 그러면 1분의 이거. 그래서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야.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 뭐 OAB 해가지고 이제 뭐 변의 길이 갖고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탄젠트 값이냐 이걸 물어보는 보기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나오면 이제 하겠지만. 그래서 원리는 이거야. 이제 90도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 방법으로 구한다. 됐나 안 됐나? 예를 들면 이제 좀 쉬운 예 하나만 주면 예를 들어 동경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 세타가 있어. 이 세타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라. 여기까지 됐나? 그 말은 동경의 좌표 위치가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3. 요 점이 동경이라는 거는 이 값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원주는 뭐 큰 필요가 없고 결국 사용하는 게 이삼각형이라는 얘기잖아. 원을 안 그려도 됐나 안 됐나? 그럼 이 점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데 이 길이 얼마야 그러면? 5란 말이지. 점과 좌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해 가는가?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그때 이제 쓸 때는 마이너스 3으로 써버려. 어차피 부호 반영될 거기 때문에. 요 길이는 뭐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4겠지. 길이. 사실 길이는 양수겠지만.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 5분의 마이너스 3이 되지. 높이가 되는 y값이 무조건 사인이야. 그지? 마이너스 5분의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 됐지? 5분의 마이너스 4니까 탄젠트 세타 이거분의 이거야 4분의 3이지. 됐나 안 됐나? 알아들었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보면 8번 봐, 8번.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지? 자, 부호 하나만 반대네.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3이 이 동경 OP, 요 동경 OP. 그럼 요 각이지. 각은 이 각이야, 됐지? 하지만 이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은 이 삼각형 갖고 이용한 각. 요 길이가 5겠네, 그지? 이 길이 3이네? 이 길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됐어 안 됐어? 자, 사인 세타 얼마야? 5분의 3이지. 코사인 세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 세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4. 됐니? 네. 그럼 이제 넣으면 되겠네. 5 사인 세타니까 3이고, 됐니? 10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8이고, 4 탄젠트 세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해가 안 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답이겠지? 알아들었어? 네. 자, 그래서 9번까지 보봐. 지금 설명한 거야. 잘 봐. 좀. 어쨌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셋 다 양수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양수인 거야. 두 개가 양수이고 한 개가 음수인 사분면은 없어. 그런 각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잘 봐.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건 이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또 부호가 음수라는 건 부호가 다르네. 그럼 봐봐. 중간에 같이 있는 게 사인하고 사인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이 부호가 다르고 사인하고 탄젠트가 부호가 다르면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어떻겠어 서로? 같겠지 부호가.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부호가 같고 사인만 달라. 근데 두 개가 양수는 없다 그랬지? 한 개만 양수값이 될 수 있지? 그럼 하나만 부호가 반대인 거는 사인이잖아? 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얘기고 코사인 세타도 음수, 탄젠트 세타도 음수인데 그렇게 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 됐지? 이해가 안 가? 알아들었냐? 요까지 하면 이제 각이 나오는 삼각비 기본이 나오는 것까진 다 됐어. 이 뒤에 또 할 거는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삼각비가 가질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거는 내일 하겠다. 됐냐? 목이 아프다. 자, 주목. 지금 할 건 뭐냐면 삼각비의 성질,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사이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됐나? 자, 첫 번째,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얘는 항상 1이다. 같은 각에 대해서. 각이 x야 지금. 같은 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sin x, 요 sin 값을 제곱을 하고 싶어. 이 제곱은 x 옆에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씁니다. 왜냐면 sin x의 제곱 쓰면 각을 제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쓰지 않고 sin 값 자체를 제곱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곱이 붙어있는 위치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sin x를 제곱하는 걸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요각을 우리가 뭐 x라고 해보자. 요 길이가 a, 만약 요 길이를 b, 이 길이를 우리가 c라고 하면 sin x는 뭐야? sin x는 a분의 b지? 맞지? 코사인 x는 뭐지? a분의 c란 말이야. 맞아?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대로 sin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라는 거는 sin 제곱 x는 a 제곱분의 b 제곱이 될 거고 코사인 제곱 x는 a 제곱분의 c 제곱이 될 텐데 결국 a 제곱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겠네? 근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뭐야? a 제곱이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1인 거야. 가장 기초. 중3 때도 사실 이건 나와. 같은 각에 대해서야. 됐어 안 됐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탄젠트 x는 어떤 값에 대한 탄젠트 값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야. 같은 값에 대해서 동일한 값에 대해서 탄젠트는 어쨌든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무슨 말이냐? 요 직각삼각형 위에서 보면 여기서 탄젠트 x는 뭐야? 탄젠트 x는 c분의 b지. 맞아? 자, 코사인 x분의 사인 x 구해보자. 코사인 x 얼마야? a분의 c분의 a분의 b지.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근데 부모 분자에 a 곱해줘 버리면 얘가 부모 분자 둘이 있으니까 부모 분자 a 곱해주면 c분의 b 똑같아지지? 이해 가는가? 그래서 코사인 어떤 탄젠트는 그 각에 대한 코사인분의 사인 값이다. 일단 이거 두 개가 가장 기초. 됐나?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제 고등학교에서 조금 이것들은 쉬워. 외워놓기만 하면 되는데 방금 전에 건 이 다음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여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는 뭐 옛날 여각 법칙이라는 거 말도 붙이고 하는데 여각에 관련된 성질이야. 이 여자가 뭐냐? 남을 여자야. 남는다는 얘기야. 이해 가는가? 우리 도경이 별명 잔여물. 남는 놈. 아니야? 여자가 남을 여자. 니들이 요즘 잉여인간 이런 말 안 쓰나? 아 그래? 알았어. 잔여물 이러면 남은 찌꺼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들어봤니? 안 들어봤지? 그래서 여각은 무슨 말이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요 각을 우리가 x라고 해보자. 그럼 이 각은 뭘까? 아이씨. 그렇게 할 바에 내가 왜 물어보겠냐, 임마. 그렇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지. 둘이 합쳐서 90도. 얘가 이미 90도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각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한 각 기준으로 직각삼각해서 직각 빼고 나머지 남은 각 이걸 여각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도의 여각은 뭐겠어? 60도가 되겠지. 50도의 여각은 40도라고 생각하면 돼.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합쳐서 90도 되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선생님들이 여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이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자, 이 길이를 우리가 A, 얘를 B, 이걸 뭐 C라고 해보자. 그러면 sin X는 저기서 뭐분의 뭐야? A분의 C가 되겠네, 그지? 그런데 이거를 X에 대한 여각 입장에서 얘가 뭐랑 같아? X 기준에서는 얘가 여각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걔가 코사인이 얘분의 얘잖아. 이 각 입장에서는 코사인이지. 이게 A분의 C지. 이해 가는가? 다시 말하면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서는 서로 여각일 때 값이 같은 거야. 그걸 이제 줄여서 뭐 여각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됐나?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랑 뭐에 이 30도의 여각이 뭔데? 얘 바보냐? 60도겠지? 그놈의 코사인하고 어떻다고? 같다는 거야. 이해 가는가? 알아들었니? 예를 들어서 사인 1도 얘를 코사인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뭐로 바꾸면 돼? 코사인 몇 도로 하면 되겠어? 89도. 이게 같은 거야,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이 이 여각 내용이 성립해. 서로가 바뀌어서 같다. 이걸 이제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약 2분의 파이면 즉 합쳐서 몇 도면 90도이면 서로 사인 값하고 사인 알파랑 코사인이 같은 거야. 거꾸로도 코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랑 같은 거야. 이렇게. 이해됐냐 안 됐니? 확실하게 됐냐? 자, 이걸 가지고
미리 잘 나오는 유형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인 제곱의 1도, 사인 제곱의 2도, 사인 제곱의 3도, 사인 제곱의 89도, 사인 제곱의 90도. 자, 이 값을 구하래. 1도, 2도, 3도 얘들은 특수각이 아니야. 그지?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30도, 45도, 60도, 90도 이걸 특수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 값은 알 수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인 90도를 알아 몰라? 알잖아. 얘는 사인 90도 얼마지? 1이지. 내가 못 외우면 죽는다고 했다. 제곱해봤자 1이겠지. 근데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잘 봐. 사인 89도랑 같은 게 뭐야? 코사인 1도랑 같을 거거든? 그럼 그걸 제곱했으니까 코사인 제곱의 1도랑 같겠네? 이 앞에는 사인 88도인데 맞지? 얘는 코사인 제곱의 2도랑 같을 거야. 맞지? 이렇게 거꾸로 고쳐간다고 생각하면 앞에 했던 거 사인 제곱 1도랑 코사인 제곱 1도랑 합하면 얼마냐고?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같은 각에 대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하면 1이 됐잖아. 이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사인 제곱 2도랑 코사인 제곱 2도 당연히 얼마겠어? 1이겠지. 그럼 이 앞에는 이제 코사인 제곱 3도일 거란 말이야. 얘랑 또 더해서 1이겠네? 그럼 계속 1이 생기다가 중간에 딱 가면 중간을 가면 한 번 더 써보면 사인 제곱의 원래 했던 문제라면 이렇게 되겠을 거야. 사인 제곱의 45도, 사인 제곱의 46도, 중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런데 얘가 코사인 제곱의 44도니까 당연히 얘까지 합해서 1이 됐어. 맞아? 얘만 혼자 남아있어. 맞지? 근데 사인 45도는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야. 사인 45도 얼마지? 2분의 루트 2.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거 안 되면 고의 자격이 없는 거야. 자, 우리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위에 문제, 이제 위에 거 이제 같이 종합해보면 1이 몇 개 생겨? 1은 1이. 1도일 때, 2도일 때, 어차피 짝을 찾아가니까 44도일 때까지 결과적으로 몇 개 생겨? 1이 44개 생기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가운데 45도짜리 제곱해서 2분의 1 하나 있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따로 정해놨던 90도짜리 1 하나 있지? 이게 가한가? 그럼 얘는 44 있고 1 더하면 4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1이 되겠지? 근데 문제 조건 잘 봐. 이거 한 칸 차이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또 어떤 때는 하나씩 건너뛸 수도 있어. 이렇게 홀수만 쓴다든지. 이렇게 이해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그렇게 꼬아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고.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여각에 대한 내용 하고 앞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같이 응용하는 거니까. 됐나 안 됐나? 근데 이 여각이 성립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원래 이전에는 조금 달랐다가 그 이제 무조건 하면 하니까 여기가 이 여각이 성립하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 x랑 됐지? 그럼 이 탄젠트 x, 이 x의 여각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2분의 파이 빼기 x겠지? 2분의 파이가 90도인 거야? 그러니까 여각이라는 건 똑같아. 둘이 합해서 90도 되는 관계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x의 여각은 2분의 파이잖아. 그지? 2분의 파이 빼기 x잖아. 그거의 역수.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x의 역수.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의 역수가 서로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직각삼각형 보면 잘 봐. 이 각이 아까 선생님이 x에 대한 탄젠트 b분의 c가 되겠지? 근데 이 각에 대한 즉 이 각에 대한 탄젠트는 c분의 b가 되지? 서로 역수 관계네?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좀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탄젠트 x랑 탄젠트 여각에 대한 탄젠트 즉 서로 여각에 해당하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끼리의 곱은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걸 또 예를 좀 보면 좀 많이 나오는 문제가 기초적으로 탄젠트 1도 곱하기로 주로 나오긴 해.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탄젠트 90도는 안 들어갔겠지. 왜? 값이 없으니까. 이해 가는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탄젠트 89도랑 같은 게 뭐였다고? 탄젠트 1도분의 1이야.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방금 전에 선생님 써줬던 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1도랑 89도랑 서로 여각이잖아. 걔들의 탄젠트끼리 먼저 곱해도 되잖아. 어차피. 곱하면 얘는 1일 거 아니야. 맞아? 탄젠트 2도랑 탄젠트 88도 곱하기 1인 거야. 이해 가는가? 계속 1이겠지. 얘는 더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뭐 곱하기 1은 계속 1일 거 아니야. 그럼 맨 나중에 중간에 딱 뭐가 있겠어? 탄젠트 44도 곱하기 탄젠트 45도 곱하기 탄젠트 46도도 있을 텐데 얘랑 얘랑 곱해도 어차피 1일 거고. 맞아? 탄젠트 45도는 이것 자체가 1이야. 됐니?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이 다 얼마겠어? 최소 1인 거야. 다 곱해봤자. 이해됐나 안 됐나? 알아들었니? 그래서 삼각함수의 삼각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크게 따지면 한 3개인데 아까 얘기했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라는 거.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그 다음 여각 법칙이 성립해서 사인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랑 같다. 됐나 안 됐나? 거기서 추가로 탄젠트 x랑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서로 역수다. 곱하면 1 된다. 됐나 안 됐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제 여기 펴봐. 예제 10번.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고 더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전체 세타의 제곱을 간단히 하래. 됐니? 자, 얘부터 보자. 이거 특히 요건 되게 많이 나와. 요 형태.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완전 제곱할 테니까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분들이 모르는 여기 보니까 일단 쓰자. 이거잖아.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얘는. 앞에 거는. 자,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있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 전체 제곱이야. 맞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 몇 개가 좀 있긴 한데 그거 좀 놔두고 그대로 탄젠트 대신 되도록이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좀 고치면 편해져.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겠다. 아니, 사인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제곱했으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를 보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보면 1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는 이거를 제곱 이거 해도 되고 됐어? 통째로 제곱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고 통분해서 제곱해도 되고 됐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맞지?
그걸 제곱안 했어, 제곱. 그럼 분모는 다시 뭐가 되겠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얘 제곱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럼 분자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했으니까 잘 봐. 이제 안 쓸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자, 최종적으로 분모 분자에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해주면 얘가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이 구수가 어떻게 되나 보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할 거거든? 이해가? 그거를 뭐 분모 문제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 다음 분자에는 1 빼기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됐어. 됐어?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 분모가 다시 얼마가 돼? 1이 되니까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거든? 그러면 최종 이거하고 얘하고 더한대. 맞아? 그럼 답은 얼마겠어? 2겠지. 이해가 안 가? 자, 밑에 문제는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야. 이거는 동경 갖고 하는 건데. 됐지? 자, 보자. 잘 봐봐. 좌표가 안 나오고 이제 반대로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이냐? 2, 4분면 각이라고 말을 했어. 맞지? 그리고 그거의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3분의 5래. 그럼 2, 4분면에 어떤 각이 있는데 이 각이 이거야 원래는. 그지? 근데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냈더니 그럼 코사인 값 내려면 이 삼각형이 필요하다고 했지 계속. 그런데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13분의 5. 그럼 얘가 얼마면 돼? 13이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5겠지. 이 각 갖고 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원의 피타고라스지? 12지. 이해 가는가? 그럼 이게 세타야. 맞아? 알아듣고 있나? 그러면 사인 세타 얼마겠어? 13분의 12가 사인 세타겠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이해됐니? 어렵진 않을 거야 이거는. 그러면 13 사인 세타니까 여기 13배 하니까 얼마야? 12고 여기 5배 여기 5배 해서 뺀대. 플러스 12네 24가 되겠지. 됐나 안 됐나? 그 다음 12번 별표처.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문제이긴 한데 고1 과정하고 연결돼서 곱셈공식 관련된 거야. 그래서 자주 나와. 자 여기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인데 이거 나오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든지 그건 안 나오겠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지가 뭐가 되든 어차피 1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귀찮아. 자 일단 사인 세타를 P라고 해. 코사인 세타를 Q라고 해. 그럼 P 플러스 Q가 얼마라고? 3분의 2지. 그 다음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제곱해야 되는 거야. 제곱. 좌우변을. 얘 제곱하면 뭐 생기냐 말이야. 얘 제곱하면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생길 거라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이게 제곱하면 9분의 4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 PQ라고 뒀으니까 이 PQ가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PQ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겠다. 됐나? 자 P 플러스 Q 나와 있고 PQ 나와 있을 때 이거 갖고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 하라는 거야. 맞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합과 곱을 할 때 어떻게 쓰지? 다 까먹었을 애들을 위해서 외워놔야 돼. 곱셈 공식 이거. 둘이 더한 거에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PQ에 P 플러스 Q야. 너 알아 몰라? 안 돼. 얼굴은 아는 짓이 아닌데 지금. 그러면 얘 얼마야? 세제곱 해야지.
27분의 8 마이너스 3 곱하기 PQ가 마이너스 18분의 5니까 플러스 18분의 5 곱하기 다시 3분의 2가 되겠네. 됐니? 그럼 약분했고 약분하면 9고 27분의 8 더하기 27분의 15가 돼서 27분의 23이 되겠다. 이렇게. 야, 실컷 하는 방법을 아는데 계산 실수해서 틀리는 게 제일 바보야. 차라리 몰라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할 줄 아는데 틀리는 게 제일 바본 거야. 이해 갔어? 특히 철민 왜 웃지? 넌 줄 알지? 철민아?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근데 넌 24라고 해서 틀렸지? 자, 여기 봐. 그 다음 이것도 자주 나와. 기초적인 유형들이야. 여기 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값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겠니?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얘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알면 우리 방금 전에 했다시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제곱하면 나온단 말이지. 이해됐어? 자, 제곱하면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제곱해서 16분의 9지. 그럼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6분의 7이 될 거고. 됐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2분의 7이 되겠다. 됐나? 근데 두근의 곱을, 자, 두근의 곱, 이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4분의 k잖아, 그치? 그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지? 이해 가한가? 그럼 4분의 k가 마이너스 32분의 7이 됐어. 됐니? k는 좌우변에 4 곱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겠다. 됐느냐? 네. 됐지? 네. 오케이. 그래서 기본 유형은 다 됐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겠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질문하여라. 몇 번? 없어? 10, 17번 보자. 너도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안 부를까? 졌대. 자, 보자. 2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3, 4분면 어딘지 알기 생각해야지. 그러면 2세타는 몇 도보다 커 일단? 180도보다 큰데 그 앞에 뭐 있어야 된다고? 360도의 배수. 360도의 n 더하기 180도보다 크고 똑같이 360도의 배수 더하기 270도보다 작아야 선사분면각이야. 맞지? 그럼 세타 거꾸로 한 거지. 좌우변에 2분의 1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180도 n 더하기 90도보다 크고 180도의 배수 더하기 135도보다 작아. 됐니? 자, 어떻게 하라고? 얘를 기준으로 먼저 보면 n이 0일 때 그럼 당연히 90도보다 크고 135도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이고 n이 1이면 180 더하기 90도니까 270도보다 커. 그리고 180 더하기 135도니까 315도보다 작아. 맞아? 그럼 270도보다 크고 315도보다 작은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n이 2면 0일 때랑 똑같은 게 반복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인 거지. 됐나? 그 다음 없어? 확실해? 다음 페이지. 질문. 원점을 했어요. 어? 원점 대칭을 했어요.
아니, 안 했으면 질문하면 돼. 그때 설명하면 되잖아. 원점 대칭이 안 한 게 아닌데 네가 국어가 딸려서 그래. 24번. 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몰라서 한다는 거야? 모르겠네. 어? 답답해. 답답해! 야, 왼쪽 방댕이에 네. 주사를 맞을 거야. 네. 랑 네. 좌측 엉덩이에 네. 주사를 맞을 거야. 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네. 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건 주로 어떤 애들이야? 그런 애들을 우린 뭐라 그래?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만 집중하라고 선생님 뭐라고. 수학 문제들은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적절하게 내야 해답이 되는 거거든. 맞잖아.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있어. 그걸 맞춰주면 맞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요구하는 걸 알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해석을 해야 돼. 근데 그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얘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서 못 푼다고.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그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막 문해력이 딸리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사실. 왜일까? 설명할 때 다 있어. 했냐고? 했어요. 왜 했는지 보여줄게.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리고 세타 범위가 뭐 이렇게 있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대. 그럼 2세타는 지금 뭐 어느 범위 있겠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니들이 문제 풀 때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딱 해서 뭐 구구단처럼 4, 8, 32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맞지? 니들이 생각하는 어떤 플로우가 있단 말이야, 흐름이. 그 흐름대로 니들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라고 하고 나서 돈 내고 배우는 거야. 내가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풀어가더라. 내 생각하는 걸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뇌로 생각해야 되는 거를 열심히 힘들게 손과 입으로 니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선생님 직업인 거고, 니들은 저 사람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거야. 구구단 외우러 학원 오지 않아. 구구단 집에서 외우면 돼. 맞아 안 맞아? 외우는 게 아니라고 뭐 이것만 딱 현상만 딱 보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는 안 돼.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안 쓰도 뇌를 쓰니까. 어? 자, 해봐. 그러니까 세타가 이 범위인데 이 세타는 그럼 어느 범위일까?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어느 사분면에 다 있을 수 있는 값이야. 맞지? 어쨌든 지금 그건 한 예를 들어본 거야. 얘가 어느 범위가 될까 생각을 해볼 거고 처음에. 근데 2세타하고 6세타가 서로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니까. 잘 봐. 내가 지금 이걸 문제를 해석을 해주면서도 어이가 없어, 내가. 잘 봐. 만약 얘가 몇 사분 다 있을 수 있지, 2세타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느 사분면에 다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있다고 치자고. 얘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됐니? 네. 그럼 이 동경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어떻게 되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건 무슨 말하고 똑같아? 어제 했잖아, 우리.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있는 거야, 이게. 맞아 안 맞아?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 있다는 거랑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말이랑 다른 말이냐고. 그려봤으면 알겠지. 최소한. 넌 가까이 있었으면 되나 안 되나? 그럼 이제 무슨 말이야? 이제 어제 설명했던 걸로 하면 되잖아. 6세타랑
2세타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있어. 됐니? 반대 이게 뭐 2세타야. 그럼 얘가 몇 바퀴 돌아서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6세타야. 그러면 6세타가 이제 더 크다고 생각하고 6배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6세타한테 180도를 더해주면 동경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랑이 동경이 일치하는 거라고. 그럼 동경이 일치하는 건 어떤 거야? 빼면 360도 배수가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이거 빼. 여기서 이거 빼. 그럼 어떻게 돼? 4세타 더하기 180도가 360도의 배수면 돼. 맞지? 자, 이제 그럼 범위를 찾아야 돼. 4세타는 어느 범위 있어? 4세타는 0보다 크고 4파이보다 작아. 그럼 4세타 더하기 파이지, 파이. 일부러 지금 선생님이 180도랑 그러니까 60분법이랑 호도법이랑 막 섞어서 쓰는 거야. 이게 수학 선생님들 성향마다 좀 달라. 호도법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60분법으로 내는 걸 좋아하는 애들 편의를 위해서 60분법을 서로 하는 선생님도 있단 말이야. 이해 갔어? 어쨌든 4세타 더하기 파이는 파이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5파이보다 작겠네? 그리고 얘가 2파이의 배수가 돼야 되지. 2n파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360도의 배수니까.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2파이도 되고 4파이도 되지 이거는. 이해 가한가? 따라서 4세타는 파이이거나 3파이면 될 거야. 맞아? 세타는 4분의 파이이든가 4분의 3파이가 두 개가 나와. 합을 구하래. 둘이 더해. 얼마야? 파이. 알아듣고 있나? 그 다음 몇 번? 25번 봐. 야 24번 25번이? 똑같은 말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일 때 여기 써줄까? 원점 대칭이라고? 써줘? 어차피 프린트해서 줄 거니까 써줄까? 저 원점 대칭. 이걸 써서 이거는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이거랑 원점 대칭에 이걸 써가면서 외우면 절대 안 돼. 그게 수학적인 방법, 그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됐나? 말을 이해를 하라고 말. 자, 7세타와 세타가 이렇대. 맞아? 그럼 방금 전에 똑같겠네? 자, 이제 바로 하겠다. 7세타에서 파이를 더해줘. 180도 더하면 동경이 일치하게 되는 거지. 이해 갔니 확실히? 그럼 여기서 동경이 일치하니까 여기 뭐 빼주면? 세타 빼주면 이게 360도에 비해서 여기 파이를 썼으니까 이렇게 써요. 2의 파이라고. 그러면 6세타 더하기 파이가 2의 파이가 되는 형태여야 돼. 이 값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6세타는 6파이보다 크고 9파이보다 작겠네. 여기에 파이를 더해주면 왜 이걸 해야 먼저 이 사이에 있는 범위 중에 2n파이가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됐니? 7파이보다 크고 10파이보다 작아.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2n파이는 뭐이니? 8파이 하나밖에 없지. 이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이제 거꾸로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8파이. 그러면 6세타는 7파이고 됐어? 세타는 뭐야? 6분의 7파이. 됐나 안 됐나? 그런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즉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파이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사인 몇 파이야? 사인 6분의 파이겠네. 6분의 파이 몇 도야? 30도. 자냐? 6분의 파이 30도지?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 이거 빨리빨리 안 나오면 상관없이 못한다고 했다. 그 다음